안녕하세요. 사랑이 가득한 집에 살게 된 여자입니다.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산 지도 어느덧 40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한 동네에서만 오래 살다 보니까 참 특별한 인연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특별한 인연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고민 없이 사돈을 고를 겁니다. 그만큼 저한텐 아주 특별한 가족이거든요. 이곳에서 다양한 사연을 듣다 보면 참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지붕 아래 같은 사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덤마다 사연이 다 다르고 집집마다 사연도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돈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어떻게 사돈과 특별한 인연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희는 단순한 사돈지간이 아니랍니다. 사별한 남편의 둘도 없는 절친이 바로 바깥사돈이었거든요. 생전에 경찰이었던 남편과 동료이자 친구였던 사돈과 둘도 없는 가족이 되면서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특별한 사돈과 인연이 된 건 경찰이었던 남편과 사돈이 같은 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남편 직업이 경찰이라 매일 걱정이 끊이질 않던 저는 사돈 부부를 만나고 나서부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가깝게 지내던 동료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제대로 인사도 몇 번 못 나눠본 사이였죠. 그러다 남편이 도망치는 도둑을 검거하려다가 크게 다쳤던 적이 있었어요. 석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남편은 꼼짝없이 병원 신세였습니다. 다친 남편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바깥사돈이 음료수를 사들고 와서 저한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재수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상태 씨 오랜만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명훈이 사고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네, 한 석 달 정도 입원 치료 받아야 한대요. 아휴, 그래도 저만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 큰일 난 줄 알고 저 엄청 놀랐어요. 하는 일이 이러니까 마음 놓을 수가 없죠. 걱정 마세요, 재수 씨. 명훈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박가사도는 갑작스런 사고로 놀란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온 안사도는 저와 이야기하면서 말했어요. 아휴,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제일 힘드실 텐데 이렇게라도 와서 힘이 되어드려야죠.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되는데 보태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뭔데요? 안사도는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보니까 봉투엔 돈이 들어있던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살을 치면서 말했어요. 아휴, 뭘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 아휴,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저 사람이 몰래 드리라고 했어요. 둘이 같이 일한 세월이 길어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대요. 아휴,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냥 오시지 뭘 이런 걸 주세요. 경찰 남편 두면 원래 와이프들이 고생이잖아요. 큰 돈도 아닌데 병원비 보태시고 몸조리도 잘 하는데 쓰세요. 병원에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병난다고 하잖아요. 안사도는 누구보다 제 심정을 잘 이해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박가사도는 병원비로 보태라면서 돈까지 건넸습니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 공감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료가 있어서 남편은 항상 박가사돈을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박가사돈이 남편 병실로 가서 대화하는 동안 저는 안사돈과 경찰 가족의 고충을 나눴죠. 그래서 그날 이후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심지어 박가사돈은 남편 병실을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오죽하면 제가 박가사돈을 보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 오셨어요? 아, 그만 좀 오세요. 이러다 친구끼리 나란히 같은 병실에 입원하겠어요.
나쁜 놈 잡는 것도 힘든데 저도 그냥 같이 누워버릴까 봐요. 저도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내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은 이제 어지간한 일에 놀라지도 않는데요. 이참에 제가 한번 다쳐서 와야겠어요. 아이고 참 말이 씨가 돼요. 말 조심하세요. 얼른 들어가서 저희 남편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상태 씨 언제 오냐고 물어봤어요. 정말요? 저놈은 저승길 가기 전에도 저만 찾을 놈이에요. 명운이 목 빠지기 전에 제가 가서 잘 얘기하고 올게요. 박가사도는 그때도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었어요. 유쾌한 성격이라 대화하다 보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답답하게 있던 남편도 박가사돈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했어요. 상태야, 너 왜 이제 왔어? 내가 오늘 얼마나 심심했는데. 야, 병원 뭐 좋은 곳이라고 자주 오냐? 야, 이젠 네가 출근 좀 해. 나 없으니까 심심하지? 넌 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 아이, 뭐라는 거야? 네가 나 없으면 목 빠지게 나만 기다린다니까 하는 소리지. 누가 그래? 내가 널 목 빠지게 기다렸다고. 야, 재수 씨가 이미 다 말했거든? 나 언제 오냐고 기다렸다던데. 내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나지 너? 그래. 옆에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어이없어서 웃기라도 하지. 남편과 투닥거리는 박가사돈을 보면서 둘 사이가 참 돈독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 후로도 박가사돈은 피곤할 텐데도 매일같이 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퇴원하는 날엔 박가사돈이 와서 같이 짐을 싸주면서 말했어요. 재수 씨, 명운이 퇴원 기념으로 고기라도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가 막힌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전 괜찮아요. 둘이 가서 맛있게 먹고 와요. 에이, 재수 씨가 제일 고생했는데 같이 가야죠. 원래 아픈 사람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니까요.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재수 씨 위해서 가는 거니까 같이 가요. 남편 간병한다고 고생했다며 박가사도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셋이 밥을 먹으면서 박가사도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같이 험한 일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와이프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알지? 그럼 알지 알어. 그리고 넌 나한테도 잘해야 한다. 너 이번에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자주 왔는데. 그죠, 재수 씨? 저를 보면서 말하는 박가사돈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 남편 이렇게 웃으면서 병원 나올 수 있던 건 다 상태 씨 덕분이죠. 아유, 아니에요. 재수 씨 같은 분이 우리 명훈이 옆에 있어서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주 보면서 지내요. 경찰 고충은 같은 처지끼리 제일 잘 알잖아요. 남편 퇴원하면 자주 놀러 오세요. 남편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 박가사도는 그 후로 집으로 자주 놀러 왔어요. 그 당시 사돈 부부 아이들과 저희 애들까지 다 같이 여행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족들끼리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게다가 남편이 승진하던 날 박가사도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덩치가 있는 편이었던 박가사돈이 꽃까지 사들고 와서 남편을 축하해줬어요. 네가 나보다 먼저 승진할 줄 알았는데 축하한다. 넌 뭘 또 이런 걸 사왔어. 네 덩치랑 얼굴에 꽃은 안 어울려. 이런 꽃은 나 좋으려고 산 게 아니라 승진한 사람 축하해 주려고 사온 거지. 자, 이거 받아. 와,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린다. 대한민국 나쁜 놈들은 이제 다 네가 잡어. 혼자서 어떻게 잡아. 너도 승진하려면 같이 뛰어야지. 역시 넌 나 없이는 안 되겠지? 내가 뒤에 딱 있어야 일하겠지? 그래 임마. 내가 네 덕분에 경찰 옷 입고 사는데 우리 평생 한솥밥 먹어야지. 둘이 어깨동무하면서 신나게 떠드는 모습이 꼭 형제 같아 보였습니다. 전생에 둘이 부부였나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서로를 챙겼어요. 그래도 중마고우 같은 박가사돈이 남편 옆을 지켜줘서 저는 든든했습니다.
서로 격없이 지내면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딸과 두 아들은 바깥사돈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사돈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저희 딸이 30 중반이 됐을 때 바깥사돈이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명훈아, 설아가 지금 몇 살이지? 우리 딸? 이제 30 중반쯤 됐나? 우리 아들도 30 후반인데 제 짝을 못 잡고 혼자 있어. 4살 차인 궁합도 안 본다는데 우리 아들 사이 삼을래? 네 큰아들 두연이가 벌써 30 후반이나 됐어? 그럼 딱이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잖아. 너랑 나랑 사돈 자리도 다 받겠다.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선 자리부터 만들자. 그래, 그래. 설아, 시청 공무원이랬지? 우리 아들이야 경찰이니까 네가 잘할 거 아니야. 그렇지. 남자 중에 남자는 경찰이지. 그럼 내 사위가 되려면 경찰 정도는 돼야지. 사돈이 너라면 더 볼 것도 없고. 그래, 너랑 나랑 사돈 되면 남은 한평생 정말 재밌을 거야. 그렇지 않냐? 야, 넌 언제까지 나랑 붙어 살려고 그러냐? 남들이 보면 형제냐고 묻겠다. 형제면 다행이게. 저번엔 우리 보고 전생에 부부였냐고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유, 징그러운 놈. 둘은 장난처럼 자식들 결혼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남편과 바깥사돈이 술을 마시다 나온 말 때문에 제 딸은 지금의 사이와 선을 보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어릴 땐 친하게 지냈지만 대학과 입학과 동시에 전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30 중반이 넘어서 남편들 덕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둘이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둘은 선자리 이후 자주 만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연애하더니 둘은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던 날 남편은 바깥사돈을 보며 말했어요. 상태야, 우리 딸 잘 좀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 네 딸이면 내 딸이나 다름없는 거 알잖아. 내가 우리 아들 교육 제대로 시켜서 평생 설아 눈에 눈물 나는 일 없게 할게. 걱정 마. 그래, 우리 딸 좀 잘 부탁할게.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사돈이 되는 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 저보다 바깥사돈이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이 바깥사돈을 보면서 물었어요. 넌 아들 장가 보내면서 왜 그렇게 울어? 누가 보면 네가 딸 시집 보내는 아빠인 줄 알겠어. 우리가 한두 해 본 것도 아니고 애들 크는 거 다 같이 본 사이잖아. 세월이 야속해서 울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참 오래도 봤다. 앞으로 애들 잘 사는지 보면서 이젠 편하게 살자고. 퇴직을 앞둔 두 사람은 아들, 딸 결혼식을 보면서 사돈이 되어서도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다짐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딸이 결혼 후 첫 손자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남편 퇴직 후 돼지국밥 가게를 같이 운영하던 저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괜히 남편을 탓했어요.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어? 왜 당신 몸 하나 못 살피고 살았냐고. 미안해. 내가 끝까지 당신한테 짐만 되네. 어떡하면 좋아. 이제 퇴직하고 좀 편히 살아보나 싶었는데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췌장암 선고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남편의 병세는 급격하게 악화됐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그때도 바깥사돈은 슬픈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로 찾아와 장난을 치며 말했어요. 명훈아,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병원 밥이 맛이 없어? 무슨 맛이 나야 먹지. 입에 넣는 게 다 쓰다. 밥을 누가 밥으로 먹냐?
때가 됐으니까 먹는 거지. 주는 밥 잘 먹어야 얼른 낫지. 너 퇴원하면 너랑 자주 가던 경찰서 옆에 고깃집 알지? 거기 가서 너 배 터질 때까지 사줄게. 퇴원하면 네가 사준다고? 차린 고비가 무슨 일로 밥을 사? 너니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퇴원만 해. 전직 대한민국 경찰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면 되겠어? 어서 툴툴 털고 일어나. 박가사도는 애써 덤덤한 표정으로 장난치며 남편과 대화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짜내는지 모릅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었던 만큼 박가사돈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하지만 늘 웃는 얼굴로 찾아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힘든 건 없어요. 제가 뭐 도울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주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 사람 하루 종일 힘없이 있다가도 사돈 오면 얼마나 잘 웃는데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와서 이렇게 말동무라도 해주는 거죠.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요. 힘들어도 웃으면서 같이 견뎌요. 제가 있잖아요. 힘든 순간에 박가사돈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도 남편도 큰 위로였어요. 사위도 틈만 나면 찾아와 남편을 살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런 사위를 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설아 좀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얼른 건강해지셔서 제가 잘하는지 지켜봐 주셔야죠. 난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우리 설아 좀 잘 부탁하네. 아버님, 제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손자 더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내 목까지 우리 설아랑 자네 장모 좀 잘 보살펴줘. 내가 자네만 믿을게. 남편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상태에 사위한테 간절한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찾아와 같이 울면서 애도했어요. 박가사도는 영정 사진을 보며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가면 남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명훈아, 여기서 짊어졌던 짐은 다 내려놓고 거기선 편하게 살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식구들 걱정 말고 편히 쉬고 있어. 먼 훗날 다시 만나면 그때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박가사돈이 오열하는 목소리에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주저앉아있던 저를 다독여준 사람은 안사돈이었죠.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사돈 부부가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아마 남편도 사돈 부부가 있었기에 편히 눈 감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저는 테이블 6개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를 홀로 운영했어요. 원래는 남편과 하던 가게라 직원을 1명 새로 고용했죠. 작은 가게였지만 오며 가며 들려주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나름 맛집으로 소문까지 나서 제대로 자리까지 잡은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박가사돈이 집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제 가게에 지인들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생각나서 왔구나 싶었는데 너무 자주 오니까 박가사돈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매번 와서 밥을 드세요? 여기만큼 돼지국밥 제대로 해주는 가게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다니까요. 그래도 매번 이렇게 지인들까지 데리고 오시면 번거로울 텐데 뭐하러 이렇게 자꾸 와요. 원래 맛있는 건 부지런한 사람이 먹는 겁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매번 지인들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 박가사돈한테 그저 고마웠어요. 하지만 박가사돈은 가게에 혼자 와서 국밥에 소주를 마시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설아랑 두연이 잘 사는 모습을 명훈이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참 속상하네요. 그 녀석이 자꾸 생각나요.
손자 재롱 부리는 거 보면 아마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저만 이렇게 봐서 어떡해요. 바깥사돈의 슬픈 목소리에 저도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바깥사돈 덕분에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 처음 개업했을 때도 명훈이가 엄청 좋아했어요. 이런 가게 하나 꼭 하고 싶어 했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좋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떠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나쁜 놈들은 명줄도 길던데. 너무 고생해서 빨리 쉬고 싶었나 봐요. 저도 처음엔 왜 그렇게 빨리 갔나 허망했는데 이젠 하늘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쉰다고 생각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 사돈 덕분에 매번 든든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사명감이 깊어서 그런지 매일 앞장서서 일하던 친구였어요. 같이 일한 사람들이 명훈이 열심히 산 거 다 압니다. 제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나만 여기 살아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럴수록 사돈이 열심히 살아주셔야죠.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떡해요. 길이 다가와서 그런가 괜히 속상하네요. 자꾸 자책하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사돈.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바깥사돈은 속상한 하소연을 털어놨습니다. 가끔 남편이 생각나면 바깥사돈은 혼자서 가게를 찾아와 술을 마시면서 울기도 했어요. 한 번은 같은 축구회 사람들과 단체로 오기도 했습니다. 늘 잊지 않고 와주는 바깥사돈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우연히 들렸다가 꽉 찬 가게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테이블 6개가 꽉 찬 거야? 이렇게 꽉 찬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네 시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죄다 끌고 왔어. 우리 아버님이? 그래, 매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딸은 바깥사돈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딸은 사돈 부부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한 번은 바깥사돈이 가게에 왔다가 저한테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조기 축구회에 나가는데요. 지난주에 글쎄 우리 며느리가 음료수랑 간식을 박스채로 보냈더라고요. 며느리 덕분에 제가 어깨가 으쓱했어요. 정말요? 우리 설아가 아주 세심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며느리 잘 봤다고 아주 부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생에 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며느리가 행동 하나하나 믿게 하는 법이 없으니까 칭찬밖에 할 게 없어요. 아주 자식 농사 잘 지으셨어요. 딸은 바깥사돈이 식당에 일부러 온다는 걸 알고 시댁에도 정말 잘했어요. 시댁에서 예쁨 받는 딸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 후에도 딸은 사돈 부부 결혼 기념일에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서희는 딸과 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서희는 저를 보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도 여행 가요. 갑자기 가긴 어딜 가자는 거야? 일만 하신다고 잘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사람이 쉬기도 해야죠. 주말인데 같이 놀러 가요. 너희 둘이 가지 뭐하러 나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에이, 장모님이 가셔야 저희가 더 재밌게 놀죠. 같이 가요. 저는 괜히 딸이랑 사위 여행 가는데 방해만 되는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딸까지 저를 설득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위가 엄마랑 같이 여행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같이 가자, 엄마. 아이고, 알겠다, 알겠어. 가자, 가. 사위와 딸의 제안에 저는 오랜만에 즐거운 여행까지 했습니다. 여행 내내 사위가 너무 잘 챙겨줘서 아들과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위가 하도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같이 갔던 식당 주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랑 여행 오신 거예요? 아들이 참 자상하네. 아들이요? 요즘에 이렇게 살가운 아들이 어딨어요. 아들이 아니라 딸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딸 같은 사위예요. 제가 어머님을 많이 닮은 것 같죠? 어머, 사위였어요? 손님은 참 복도 많으시네요. 이런 사위의 딸까지 말년에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식당 사장의 말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말년에 사위복이 많아서 참 행복합니다. 남편 떠난 빈자리를 채워준 건 사위와 딸이었어요. 혼자 있을 저를 걱정해 자주 들려줬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더니 사위가 바깥사돈 성격을 참 많이 닮았더군요. 심지어 사위는 휴무일에는 가게에 나와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괜찮다고 해도 고집을 부리면서 자꾸 오는 사위 때문에 고맙기도 했지만 괜히 미안했어요. 저희 가게에서 처음으로 큰 사고가 터졌던 날도 사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자 손님이 핸드폰으로 트로트를 크게 틀더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손님이 중년 남자 손님을 보며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노래 좀 꺼주세요. 여기가 집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나 밥 먹는데 보태준 거 있어?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려? 뭐요? 나이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야지.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뭐? 짓거리?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정신이 나갔나? 내가 정신 번쩍 들게 해줘. 중년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젊은 남자 손님 멱살을 잡더니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홀에서 큰 소리가 나자 주방에 있던 사위가 뛰쳐나왔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손님들한테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사위는 주방에서 달려나와 두 사람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진상 손님은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사위는 이를 이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사위가 휴무였기에 직접 연행할 순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진상 손님은 이미 주폭, 무전취식, 폭행에 정가가 6범이나 되는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또 폭행으로 연행되는 바람에 교도소 신세를 또 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위는 이런 상황을 알려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게 더 자주 들릴게요. 자네도 바쁠 텐데 뭐하러 그래. 경찰 일이 편한 것도 아닌데 내 걱정은 하지 말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가게 여자만 있는 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당분간은 자주 올게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사위는 그 후로도 자주 가게에 들렸어요. 딸도 놀랐는지 가게에 설치된 CCTV가 잘 작동하는지 매번 확인할 정도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바깥사돈이 찾아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기물 파손이나 다친 곳은 없으세요? 예, 전 괜찮아요. 아휴, 그래도 그때 사이가 가게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놈한테 여기 자주 좀 오라고 했어요. 아유, 뭐하러 그러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매운맛 크게 한번 봤는데 설마 또 오겠어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놈들은 꼭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가가 6범인 놈이 여기서 큰 소리 치면서 사고 친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무전취식의 주폭으로 아주 유명한 놈이던데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당분간은 가게 혼자 있지 말고 꼭 2인 1조로 일하세요. 경찰 출신이었던 바깥사돈은
저한테 조심해야 한다며 신신당부했어요. 아무래도 장사하면서 처음 있던 일이다 보니 사위도 바깥사돈도 다 놀랐던 것 같았습니다. 딸은 매일 전화해서 별일 없는지 확인을 해야 안심했어요. 이런 가족들의 관심 때문인지 한 1년 정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고는 방심할 때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뒤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던 인간을 또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날도 정말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바깥사돈은 친구 3명과 같이 가게로 들어오더니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돼지국밥 4개 주세요. 또 오셨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제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여길 와야 이렇게 VIP 대접을 받으니까 제가 계속 오게 되네요. 사돈인데 잘해드려야죠. 제가 빚진 게 많아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홀 서빙을 하고 있었기에 홀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이 하나 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홀에서 웬 남자의 고성이 들렸어요. 이걸 지금 먹으라고 내놓는 거야? 더럽게 맛없네. 돼지국밥에서 잡내가 나잖아.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어디서 이따위 음식을 팔고 있어? 서빙하던 직원이 재차 사과했지만 그 남자는 좀처럼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홀로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홀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1년 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던 그 전과범이 또 나타난 거예요. 제가 홀에 있었다면 쫓아냈을 텐데 서빙하던 직원은 새로운 직원이라 1년 전에 있던 일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놈이 절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더니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여기 있었네. 이 가게 사장. 너 잘 만났다. 너 나 알지? 너 때문에 나 또 교도소 갔다 왔어. 사위라는 놈이 날 교도소를 보내서 복수하려고 내가 밤잠까지 설쳤던 사람이야. 속에서 열불이 나서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고. 어디 또 신고해봐. 또 신고하라고.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진짜 신고할 거예요? 또 해봐.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복수하러 왔다고 했지? 내가 그때처럼 호락호락하게 잡혀갈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잡혀갔다고. 절대 가만 안 둬. 저는 겁에 질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전과범은 뚝배기를 들더니 바닥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전과범이 제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바깥사돈이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죽습니다. 쓰다 꼼짝 마. 바깥사돈이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치니까 그 전과범은 사돈을 보며 물었어요. 넌 또 뭔데? 이 쥐똥만한 가게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나 전직 경찰이다. 그렇게 소리치더니 바깥사돈은 그 전과범을 단번에 제압해버렸어요. 한순간에 제압당한 전과범은 고통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뭐야, 경찰? 그래, 내가 전직 경찰이다 이 자식아. 네가 감히 사돈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어.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서 행패야? 사돈? 이 집안은 무슨 사이고 사돈이고 죄다 경찰이야. 여기만 잠복하고 있는 거야 뭐야? 쥐새끼같이 돌아다니면 너 못 잡을 줄 알았어? 대한민국 경찰이 우스워? 나 대한민국 경찰 출신 김상태다. 내가 비록 퇴직했어도 너 같은 놈들을 한 손에 제압할 힘은 남아있거든. 그리고 원래 죄 지은 놈들은 발 뻗고 못 자는 게 정상이다 이 자식아. 아, 이놈의 집구석은 뭘 이렇게 경찰들이 많아. 짜증나게. 이것 좀 놔줘요. 나 이번엔 진짜 잘못한 거 없다고. 그릇만 깼다니까요. 그릇도 기물 파손이야. 호랑이 굴에 지금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면 그만한 죄값을 치르고 가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감히. 진짜 몰랐다고요.
여기 전직 경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라니까요. 야, 이놈아. 그럼 경찰 없는 곳에선 사고 쳐도 된다는 거야? 넌 머리가 나빠서 남의 거 훔쳐서 살지도 못하는 놈이야. 알겠어? 아주 제대로 홍군형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정가범은 자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박가사도는 단번에 제압한 범인을 놔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소리쳤어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왜 신고해요? 뚝배기값 물어주면 되잖아요. 야, 임마. 협박했잖아. 여기 똑똑이 들은 사람이 몇 명인데 오리발이야, 오리발은. 너 협박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리고 손님 많은 곳에 뚝배기까지 깼으니까 영업 방해죄. 멀쩡한 국밥에서 냄새가 나네 마네 하면서 이 가게 명예까지 더럽혔으니까 명예훼손죄까지. 짧은 사이에 죄를 몇 개나 지은 거야? 뭔 말 한마디 했다고 죄가 그렇게 많아. 나 이제 안 찾아올 테니까 제발 신고는 하지 마세요. 나 진짜 안 찾아올게요. 제발요. 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매운맛을 봐야 된다니까. 갱생이 안 되는 놈은 매가약이야. 딱 기다려. 박가사도는 애원하는 범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곧장 출동한 경찰한테 범인은 또 한 번 연행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더니 딸과 사이가 와 있던 거예요. 딸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친 곳은 없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사돈이 있어서 금방 잡혔어. 그냥 우리 가게 접자. 나 엄마가 고생하는 거 더 못 보겠어. 가게 그만하고 엄마도 좀 쉬어. 나 정말 괜찮아. 이 가게 아빠랑 같이 시작한 건데 내가 어떻게 접어.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그놈이 또 여기 찾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오늘은 운 좋게 피했어도 다음엔 운 나쁘게 큰일 당할 수도 있잖아. 엄마, 제발 가게 그만해. 1년 전 정가범이 출소 후 가게로 찾아왔다는 말에 딸은 울면서 가게를 접으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게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같이 온 박가사돈이 딸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라, 진정해라. 여기 경찰이 둘이나 있는 거 알아서 다신 못 올 거야. 같은 곳에서 2번이나 연행도 했잖아. 저 너무 걱정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일단 두연아, 네 아내 데리고 집에 먼저 가. 박가사도는 딸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사위는 그런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우는 딸을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위가 집으로 절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어제 아내랑 상의해봤는데요. 저희 여기 와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집에서 살겠다고? 네, 어차피 여기 방도 3개나 되잖아요. 저희 아들 등하원만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자네가 불편하지 않겠나? 처가살이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자네를 막 귀찮게 하면 어떡할 거야? 저는 끄떡 없습니다. 제가 2번이나 큰일 겪은 거 보고 느꼈어요. 아버님께 아내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아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장모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내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위는 딸과 같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애들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단호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한참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사위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 범인 벌금형 받았어요. 다친 사람이 없어서 큰 금액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말 혹시 모르잖아요. 또 비슷한 일 생기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겠어? 같이 살면 나야 좋지.
근데 자네가 불편할까 봐 그렇지. 전혀 안 불편해요. 같이 살면서 잘 지내봐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사위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범인이 벌금형 받은 게 마음에 걸렸는지 딸과 사위는 정말로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혼자 살다가 가족이 늘어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집이 꽉 차는 기분이 드니까 좋더라고요. 그 후 사위는 퇴근길에 들려 저와 같이 퇴근하기도 했어요. 사위는 가게 문 닫는 시간에 같이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아이고, 그냥 둬. 맨날 가게 와서 일만 찾아서 하니까 내가 다 미안하네. 경찰이 이 정도 힘은 써야죠. 걱정 마세요. 저 끄떡 없습니다. 사위는 괜찮다면서 가게 정리까지 도왔습니다. 그런 사이가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후로 난동을 부리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경찰 사위와 전직 경찰 출신 사돈이 있는 가게에 안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몇 주 뒤 바깥 사돈은 제게 깜짝 놀랄 선물을 가져왔어요. 기다란 상자를 건네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저는 바깥 사돈이 건넨 상자를 뜯었어요. 상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야구 방망이는 왜 주세요? 이건 호신 무기예요. 그때 그런 나쁜 놈들 오면 꼭 이걸로 스스로 지키세요. 요즘 세상이 눈 뜨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 그래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도 당하는 세상인데 갑자기 그런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보단 이런 거라도 휘두르세요. 이건 정당방위예요.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마시고 꼭 무슨 일 났을 때만 쓰세요. 뭘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괜히 여러 사람 신경 쓰게 만드네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걱정하고 챙기는 게 당연하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이겨내라고 있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이것만 휘두르세요. 딱 들고 이렇게 휙휙 써보세요. 바깥 사돈은 직접 시범까지 보이면서 저한테 야구 방망이를 건넸어요. 가족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나요? 그 방망이를 가게 카운터 잘 보이는 곳에 두니까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 죽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어요. 자식 3명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깊은 인연을 맺은 사돈 부부 덕분에 요즘엔 대가족이 안 부러워요. 사위와 딸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사돈 부부도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먹는 밥보단 다 같이 먹는 밥이 더 맛있잖아요. 안사돈이랑도 같이 김장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사위는 여전히 경찰로 일하면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답니다. 저는 딸과 같이 손자 돌보는 걸 도우면서 지내고 있고요. 전 손자 크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도 바깥 사돈은 여전히 집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저희 가게에 지하철을 타고 와줍니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가 잘 있는지 보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 야구 방망이가 참 든든하죠? 예, 이게 뭐라고 귀신도 안 무서워요. 제가 뭘 했어요. 그런 호신무기 하나 있으면 아주 든든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바깥사돈과 사위, 딸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귀신도 안 무섭습니다. 제 나이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 중엔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겪은 지도 5개월이 지나가네요. 그때는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는 식구들이 다 모이면 무용담처럼 말하기도 해요. 바깥사돈은 사위를 보면서
술을 한 잔 마셔서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 아빠가 그놈 목덜미를 딱 잡고 꼼짝 마 이랬다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아이, 아빤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귀에 아주 닦지 않겠어요. 경찰은 이런 얘기거리 하나쯤은 있어야 경찰인 거야. 도연이 넌 나처럼 멋지게 범인 검거한 적이 있어? 에이, 저도 다 말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주 많이 컸네. 그래, 경찰은 파이팅으로 하는 거야. 당당하게. 알겠지? 그리고 항상 다치지만 마. 그럼요. 아빠한테 배운 거 현장에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잘 컸어. 며느라, 네 남편 든든하지? 바깥 사돈이 웃으면서 하는 말에 딸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나라 지키랴 저희 집 지키랴 얼마나 바쁜데요. 아버님께도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야. 며느리가 따고 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웃음이 끊이질 않네. 아들 키우면서 너희만 잘 살면 어른들은 더 바랄 게 없다. 알겠지? 네, 아버님도 어머님도 우리 엄마도 다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도 항상 건강하고 우리 다 그저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흐뭇하게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만큼 일상이 참 즐겁네요. 예전처럼 가게도 잘 운영하고 있고 무탈한 하루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노년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크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랍니다. 제 나이가 곧 있으면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웃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살아보니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저 같이 끼니를 먹을 가족만 있어도 세상 사는 게 참 든든한 거더라고요. 사위 며느리도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친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에 며느리나 사위가 얼마나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달라 보일 겁니다. 조금의 실수는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듬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을 보세요. 생각보다 주위엔 인생을 채워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서로 더 아껴주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